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이수진 씨가 시어머니 방에 낡은 서랍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찍은 신혼사진과 혼인신고서 원본이 들어있었고, 이는 남편이 이미 결혼 경력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견이 오히려 수진 씨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겨왔던 걸까요? 그리고 수진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해냈을까요? 평범한 며느리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변해가는 한 여자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는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31살의 수진 씨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중견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남편 김민수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민수 씨는 직원 5,000명 규모의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유망한 직장인이었고 연봉도 8천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렀고 신혼여행은 유럽 2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결혼 후 수진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수진 씨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사에 꼼꼼하고 엄격한 분이셨고 수진 씨의 모든 행동을 세세하게 체크하며 지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우리 집 며느리가 이것도 모르나. 같은 말들을 자주 들으며 수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견뎌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곤 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에 가신 사이 수진 씨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청소하시는 방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부탁을 받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책 뒤편에서 작은 황동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수진 씨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옷장 옆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에 자물쇠가 걸려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옷가지들로 가려져 있어서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청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궁금해진 것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열쇠를 서랍에 꽂아보았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자마자 수진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편 민수 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수 씨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2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수진 씨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미인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도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밑에 있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신불안에는 박미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1995년 4월 12일 수진 씨와 민수 씨가 결혼하기 무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서류가 시어머니 방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미영이라는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망진단서도 있었습니다. 1991년 9월 7일, 결혼한 지 1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수진 씨와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적힌 출생신고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였고 현재 15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혼 전 민수 씨는 분명히 첫 결혼이라고 했었고 시어머니도 우리 민수는 여자친구도 별로 없었다며 순진한 아들인 양 소개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가끔 혼자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사 일 또는 친구 만남이라고 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용돈이라며 빠져나가는 돈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아내와 아이와 관련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진 씨는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는데 박미영 씨가 사망한 후 시어머니가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미영 씨의 보험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의 일부가 민수 씨와 수진 씨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비용이 죽은 첫 번째 부인의 보험금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금도 그 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수진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지만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체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서랍을 열어본 이상,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하지만 수진 씨가 서랍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내가 남의 방 서랍을 함부로 뒤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 씨는 위축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수 오빠가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하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래, 있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모르고 결혼한 게 문제지.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 대수라고. 수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 결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내가 알 필요 있었나?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일이잖아요.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말했으면 결혼했겠어? 어차피 넌 우리 민수만큼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나기도 힘들 텐데.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참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혼하면 너만 손해고 다시 시집갈 나이도 아니잖아. 수진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 수진 씨는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예전에 결혼한 적 있는 거 맞아요? 민수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증거를 다 봤어요. 박미영 씨와의 결혼사진, 혼인신고서,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민수 씨는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다 과거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너랑 나잖아. 과거 일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그 아이한테 양육비 보내는 것도 과거 일인가요? 수진 씨가 양육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안민수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매달 50만 원씩 기타 지출로 나가는 돈, 그게 바로 양육비죠? 민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말했으면 너도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안 했죠. 저를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요. 속였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잖아. 수진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수진 씨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자가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저는 당신이 첫 결혼인 줄 알았어요. 첫 결혼이나 두 번째 결혼이나 뭐가 달라. 지금 나랑 잘 살고 있잖아. 민수 씨의 말에 수진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알 권리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편의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자면서도 진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진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이혼하면 정말 자신만 손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30 넘었고 경력도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속은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 씨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박미영이가 뭐 어때서?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어때서? 우리 핏줄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지. 내가 왜 그것까지 간섭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결혼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말했으면 결혼했겠어?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수만큼 좋은 조건의 남자 또 만날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내 나이에 내 스펙으로 재혼 상대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괜히 따지지 말고 그냥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하라고요? 그럼 우리 민수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죽은 부인 얘기 왜 꺼내고 그래? 내가 참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수진 씨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몰래 민수 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박미영 씨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고 아이의 근황을 묻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들어가서 용돈이 더 필요해요. 아이가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같은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라고 답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사기혼인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감 없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박미영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번호는 민수 씨 휴대폰에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씨의 현재 부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잠깐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민수 씨가 재혼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민수 씨가 새 부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결국 박미영 씨의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가 지금까지도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준호를 만나러 온다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준호도 아빠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새 부인이 있으니까 조심스럽죠. 그 아이가 아빠 재혼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새 엄마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도 피해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속은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진 씨만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퇴근하자 수진 씨는 준비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당신 준호 만나러 갈 때마다 어디 간다고 했나요? 그건 회사 일이라고 했죠? 친구 만남이라고도 했고요. 미안해. 하지만 말했으면 기분 나빴을 거 아니야. 당연히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속이는 게 정상인가요? 속인 게 아니라 배려한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민수 씨의 대답에 수진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배려라고.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법적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강남구에 있는 여성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선미 변호사라는 분으로 수진 씨와 비슷한 나이에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재혼한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혼인에 해당합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요한 신상 정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집하신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서랍에 있던 모든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 두었고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결혼 전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 중요해? 어차피 과거 일인데. 중요하죠. 저는 당신이 첫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자가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민수 씨의 반응은 예상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수진 씨를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고 수진 씨에게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진 씨는 민수 씨의 첫 번째 부인과 아이에 대한 정보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어머니와 몇 차례 더 통화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민수 씨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새 부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 반대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준호 입장에서도 새 엄마가 생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말하고 결혼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이 대화를 통해 수진 씨는 민수 씨가 의도적으로 모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숨겨진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진 씨는 또한 시어머니가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박미영 씨가 사망했을 때 시어머니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민수 씨의 재혼 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다는 것도 은행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선미 변호사는 수진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기 혼인은 물론이고 보험금 관련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한 수진 씨는 이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법적 절차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와 시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제대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한 달간 철저히 준비한 수진 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선미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과 사기혼인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수 씨의 직장 주소로 소장을 발송했습니다. 법원 서류가 민수 씨의 직장으로 배달되자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 직원이 김민수 과장님, 소장 배달 왔습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회사 전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소장을 들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뭘 당당하다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운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저를 완전히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위협했지만 수진 씨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다시 잘해볼게. 이미 늦었어요.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뭘 원하는 거야?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결판 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인연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당장 소송 취하해.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저를 속인 거잖아요. 속였다고? 내가 멍청해서 모른 거지. 누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줘. 그건 제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예요. 권리. 내가 뭔 권리가 있어.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수진 씨는 이 모든 대화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의 진술은 오히려 수진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혼인으로 소송을 당한 과장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고 민수 씨는 직장에서도 냉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가정사가 좀 복잡하시네요. 과장님 부인이 소송까지 걸었다던데 뭔 일이에요? 동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민수 씨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더욱이 회사에서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혼인이라는 게 사실이면 회사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장의 말에 민수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한편 준호와 박미영 씨의 어머니 쪽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가 새 부인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미영 씨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일단 양육비는 계속 보내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준호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네요. 준호도 아빠의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또 이혼하는 거예요? 새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는 건가요? 어린 준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도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속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공개되었어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진 씨만 바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법정 출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법정까지 갈 것 없이 우리끼리 해결하자. 위자료도 줄게.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어요. 수진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수진 씨는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이선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결혼사진, 혼인신고서, 사망진단서, 출생신고서, 보험금 관련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들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 씨의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는 박미영 씨가 사망한 후 보험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민수 씨의 재혼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은행 기록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수진 씨와의 결혼 과정에서도 아들이 첫 결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아들의 첫 번째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해야 해요? 하지만 이는 중요한 신상 정보를 속인 것으로 사기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니요. 그냥 말 안 한 거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수진 씨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수 씨도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첫 번째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까? 아니요.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기분 나빠할까봐. 그렇다면 피고인은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민수 씨의 증언으로 사기 혼인의 의도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의 재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아들의 첫 번째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해야 해요? 하지만 이는 중요한 신상 정보를 속인 것으로 사기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직장 생활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과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상사의 우회적인 압박에 민수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과장님, 승진 심사에서도 불리할 것 같아요. 도덕성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 민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상사의 권유 아닌 압박에 민수 씨는 10년간 다닌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짐을 싸며 나오는 민수 씨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사기 혼인이라니 정말 실망이에요. 부인한테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했다니. 동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민수 씨는 초라하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수진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혼인 무효와 함께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사기 혼인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중요한 신상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혼한 것은 명백한 사기 혼인이며 배우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닉한 것으로 이는 혼인 상대방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진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년간 억눌려 있던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선미 변호사도 정말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신 겁니다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승소 판결 후 수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으로 강남구 역삼동의 작은 원룸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수진 씨는 그동안 억압받았던 자신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조명, 화사한 색깔의 가구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수진 씨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얀색과 베이지색으로 꾸민 깔끔한 인테리어,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있는 거실에서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친정 부모님과의 재회였습니다. 시댁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께서 수진 씨의 새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밝아진 거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봐도 내가 시댁에 있을 때는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 맨날 눈치 보고 사는 것 같더라. 아버지도 잘했다.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속고 살 필요 없어라며 수진 씨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그 집안이 별로였어. 너무 권위적이고 며느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수진 씨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회계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세무사로 활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수진 씨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공부하고 오후에는 관련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서랍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민수 씨와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사기 혼인 전력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면접에서도 이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법정 기사가 본인과 관련된 건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 혼인 소송 기사를 찾아본 면접관들은 민수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 이후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했다더라. 사기 혼인을 도왔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시어머니는 외출하기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 씨는 세무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보며 수진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의외로 같은 처지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하면서 재정 정리가 필요해서 왔어요. 선생님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기사요? 사기 혼인으로 싸워서 이기신 기사 말이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이제 수진 씨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수진 씨는 단순히 서랍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와 당당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씨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불합리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수진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